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 제목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AI 시대 오지랖의 재조명. 홍익인간 정신의 딜레마와 존중을 담은 관여문화 연구보고서. 한국 사회에서 뭐랄까 우리가 정말 자주 겪고 또 이야기하는 이 오지랖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보통 우리가 오지랖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 남의 일에 막 참견하는 거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걸 단순히 개인의 어떤 습관 이런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랜 이념이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정신이 어쩌면 일상에서 나타나는 한 방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당히 좀 도발적이면서도 듣고 보면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오지랖이라는 것의 양면성, 그러니까 따뜻한 관심과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간섭, 이 사이의 복잡한 면모를 좀 제대로 이해해보고요. 그 뿌리가 과연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관계 맺기를 지향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탐색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 속 오지랖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오지랖이라는 말 자체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원래는 그 겉옷의 앞자락을 뜻하는 순우리 말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오지랖이 넓다는 표현이 마치 그 옷자락이 넓어서 이것저것 다 감싸 안듯이 남의 일에 좀 불필요하게 나서는 걸 의미하게 된 거고요. 요즘에 뭐 오지랖퍼 이런 신조어도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단어 자체의 유래도 물론 재미있지만 이 보고서가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뿌리입니다. 바로 홍익인간 정신과의 연결 가능성인데요. 아, 홍익인간이요?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역을 좀 넘어서서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어떤 의무까지도 내포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구 문화에서 보통 강조하는 개인의 경계, 마이 비즈니스라고 하죠. 또는 간섭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그 내 일 아니면 신경 끈다 뭐 이런 태도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 이롭게 한다는 좋은 의도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는 필터 없이 표현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그 사례들을 보면 정말 공감이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면 좀 힘든 일을 겪은 사람한테 아이고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거나 아,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네, 또 묻지도 않았는데 뭐 성적이나 진로 같은 거 막 해묻고 심지어 옆집 누구랑 비교하면서 압박하는 식의 대화 이런 거 정말 흔하잖아요. 네, 정말 흔하죠. 그런데 과연 그런 말들이 순수하게 그냥 상대를 돕겠다는 마음뿐일까? 보고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때로는 그런 조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하는 사람, 그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우월감? 네, 혹은 나는 이렇게 남을 걱정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기만족감 이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좀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생활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건 이거 뭐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고요. 네, 이런 경향이 만약에 더 심해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꼰대질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통제죠. 가스라이팅, 심지어는 스토킹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 좋은 의도라는 포장 뒤에 숨겨진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날카롭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건강한 관심이고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는 오지랖이 되는 걸까요? 이 경계가 참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진정한 도움과 부정적인 오지랖을 구분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깊이와 신뢰입니다. 아, 관계와 신뢰. 네, 서로 간에 충분한 어떤 유대감이나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뿌르게 조언을 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거죠. 하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인생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네,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두 번째 기준은 강제성의 유무와 표현 방식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걸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혹은 듣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좀 무례한 방식으로 전달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맞아요.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만큼 때로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방식이 잘못되면 좋은 의도도 완전히 왜곡될 수 있죠. 네, 그럼 마지막 기준은 뭘까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책임? 네, 오지랖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말이나 간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나는 그냥 좋은 뜻으로 말한 것뿐이야 이러면서 그냥 발을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단순한 참견을 넘어서 무책임한 권위 행사, irresponsible coercion이라고까지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태도인 거죠. 무책임한 권위 행사라. 와,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던지는 그런 조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결국 나에게는 이게 관심이지만 타인에게는 오지랖일 수 있다.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는 홍익인간 정신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되 이걸 현대사회에 맞게 좀 발전시킨 모델, 이른바 존중하는 관여, respectful intervention 또는 홍익인간 2.0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요청이나 수용 의사를 존중하고 또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동반하는 반면에 오지랖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관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존중하는 관여라.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적이나 평가 대신에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 뭐랄까 성숙한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proximity with respect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인주의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공동체적인 유대라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개입도 아니고 또 완전한 무관심도 아닌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지랖이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국적인 현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다른 문화권에서는 혹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그런 내용도 다루고 있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비교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문화를 좀 보면요.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사적인 영역, 마이 비즈니스라고 하죠.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청하지 않은 조언, unsolicited advice는 기본적으로 간섭, 메들링으로 여겨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혹시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하셨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오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문화적 규범처럼 되어 있죠. 확실히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만 가다 보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감 같은 게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그 점을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입 최소화 경향이 때로는 과소 개입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라던가 아니면 극심한 빈부격차 같은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는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한국 사회의 과잉 개입 문제와는 좀 정반대의 사회적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유럽 쪽은 어떤가요? 미국하고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유럽은 좀 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보고서에서 특히 독일 사례를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 질서나 규칙 준수 이런 걸 매우 중시하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낯선 사람이라도 좀 스스럼 없이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자동 수정 사회, Society of Autocorre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자동 수정 사회요? 와,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주차 위반을 지적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라고 알려준다거나 길 건너는 규칙을 어겼을 때 주의를 주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이런 개입이 주로 사회 규범이나 시스템 유지를 위한 어떤 기능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기능적인 목적? 네. 한국의 오지랖이 주로 개인의 삶, 결혼이나 출산, 직업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한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개입 성격에 강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목적과 대상이 좀 다르다는 거네요.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사회적인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개입이군요. 그럼 혹시 다른 문화권 사례는 또 없을까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연구에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러시아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조언이라도
이걸 부정적인 침해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원이나 지지의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어요. 오, 지원이나 지지요? 네, 이는 어쩌면 한국과 좀 유사하게 공동체적인 유대나 상호 부조 같은 것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조언 자체가 관계 맺기의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가까운 동아시아 문화권은 어떤가요?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건 말이죠. 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은 한국처럼 집단주의적인 성향이나 체면 문화가 강해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공동체적인 압력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나 소속 집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개인 단위, 그러니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상호 개입이나 압력이 강한 편인데 국가 간의 어떤 협력이라던가 지역 공동체 형성 같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서로에게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이 있어요. 오, 그거는 의외인데요? 네, 보고서는 이를 개인 수준의 어떤 오지랖적인 성향이 공동의 선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으로는 잘 확장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각 문화마다 이 개입의 방식이나 의미, 또 허용되는 범위가 이렇게나 다르군요. 결국 정리해보면 한국의 오지랖은 개인의 삶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는 정서적, 관계적 특성이 아주 강하고, 이는 개인 영역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한 기능적 개입이 중심인 독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관계 맺기 방식의 특수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좀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오지랖이라는 현상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긴 하지만 이걸 단순히 그냥 없애야 할 악습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지랖의 그 뿌리에 있는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어떤 의지 자체는 이걸 잘 다듬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다면 우리 사회에 아주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아, 사회적 자본이요? 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고립이라던가 외로움, 무관심 같은 이런 사회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잘못 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잘만 쓰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긍정적인 잠재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요?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가치를 실현하되 반드시 존중과 책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를 수정된 공동체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수정된 공동체주의? 네, 마치 초기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했듯이 전통적인 공동체주의가 가질 수 있는 그늘, 예를 들면 과도한 간섭이라던가 획일성 강요 같은 문제를 개인의 자율성 존중,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연대라는 원칙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제안인 거죠. 수정된 공동체주의라. 아, 그러니까 개인의 경계는 분명히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완전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꺼이 그리고 책임감 있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홍익인간 2.0 시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매너나 에티켓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유대 사이에서 어떻게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오지랖이라는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또 상당히 복합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한국 문화의 속살을 좀 들여다보고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관, 그리고 미래 공동체의 가능성까지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존중하는 관여가 넘쳐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길에 오늘 저희의 대화가 작은 디딤돌 하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채널 지원해주세요.